슈비두바빠빠빠 슈비두바빠빠빠 라라라라라 라라리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감가상각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남성분들은 꽤 많이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여성분들은 못 들어본 적도 있으실 텐데, 자, 감가상각이 뭐냐면 이렇게 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고정자산의 가치 감소를 산정하여 그 액수를 고정자산의 금액에서 공제함과 동시에 비용으로 계상하는 절차라고 어렵게 나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우리 이거 저는 한 번도 타본 적도 없는 굉장히 고가의 차인데 에쿠스라는 자동차인데요. 신차 가격이 무려 1억 원이 넘습니다. 웬만한 아파트 전세금 같은 정도가 되는데 1억 원이 넘는 자동차인데도 불구하고 한 2, 3년만 지나면요. 중고차 시장에선 가격이 4천만 원대로 훅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감가상각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는 우리 집에서 가정주부님들 요리하려고 뭐 이렇게 파니니 기계라든지 아니면 커피 메이커 같은 것들 구매를 많이 하시는데 쓰시다가 다른 걸로 이제 제품을 바꾸려고 할 때 기존에 있던 거는 되파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커피 메이커를 20만 원짜리 주고 샀어도 되팔 때는 20만 원 다 받을 수가 없죠. 네, 그게 바로 감가상각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자동차 같은 경우도요, 시간이 오래 가면 될수록 감가상각이 많이 되게 됩니다. 감가상각이 많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격이 떨어져서 가치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반대로 오랫동안 있을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것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술품들, 그림, 도자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예전에는 이제 70년대에 약간 이제 추억이 담긴 그런 물건들, 오히려 어떤 자동차들은요, 뭐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비싼 것들이 있어요. 60년대 미국의 어떤 자동차, 옛날 뭐 가스레인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보관이 잘 돼 있는 포니.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있고요.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떨어져서 감가상각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입하고 저축할 때 쓰는 그 펀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펀드는 어떨까요? 펀드는 오래 두면 둘수록 좋을까요? 아니면 오래 두면 둘수록 나쁠까요? 어떤 것 같으십니까? 자,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펀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좋아. 투자 장기로 가면 갈수록 좋아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펀드에도 감가상각이 있다면 우리의 펀드가 감가상각되어서 현재의 가치보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가치가 더 떨어져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배신감이 들겠죠. 수많은 책이나 칼럼이나 언론 보도나 매체 같은 것들 접할 때는 장기 투자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배워서 장기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감가상각되어서 펀드의 가치가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게 되겠죠. 실제로 펀드는 감가상각이 있습니다. 무조건 오래 한다고 해서 펀드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자,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100만 원이 있습니다. 만약에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50%가 났습니다. 그러면 50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다시 기회가 좋아서 50%가 수익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네, 75만 원까지만 올라가게 되는 거죠.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가는 거는 마이너스 50%였어요. 반토막 나니까 50만 원 됐습니다. 그런데 50만 원에서 50%의 수익은 25만 원이잖아요. 더하면 75만 원이라는 거죠. 다시 이게 50만 원으로 떨어진 게 100만 원까지 다시 원상 회복을 하려면 50%가 아니고요. 100%의 수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내비둘수록 우리 주가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주가가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쭉 내려가지도 않죠. 항상 주가는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요. 내가 만약에 펀드를 투자해가지고 여기에 뭐 이만큼 돈이 모여 있다. 그러면 주가가 안 좋을 때 좀 떨어졌다가 다시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똑같이 가치가 지켜지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원리에 의하게 되면요, 내려갔다가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2배의 수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50% 내려갔다가 50% 떨어지게 되면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멈추는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상태에서 또 주가가 내려갔다가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 또 내려갔다가 여기서 멈추게 되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내려갔다가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이게 바로 펀드의 감가상각입니다. 실제로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이 화면이 밝으니까 제 얼굴이 조금 어떻게 보이시겠네? 자, 볼게요. 이 펀드는 제가 이 펀드 유명한 펀드인데요. 비방하려고 쓰는 건 아니고요. 가장 좀 많은 분들이 가입했었던 펀드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3년 전부터 오늘날 그냥 3년만 볼게요, 그냥. 그러면 이때 당시에 여기 보이시는 까만 색깔 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까만 색깔 선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고요. 그 밑에 있는 파란 초록 색깔 선이 바로 해당 펀드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 똑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왔다 갔다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차이가 점점 벌어지게 되죠. 코스피는 같은 기간 동안에 총 결정적으로 마이너스 1.5%였는데요. 해당 펀드는 마이너스 12%입니다. 마이너스 12%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원리는 내려갈 때는 50%가 마이너스가 된다 하더라도 올라올 때는 더 많은 수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펀드를 오랫동안 그냥 가만히만 놔두시면요, 자동차 가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커피 메이커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펀드의 가치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장기 투자는 이런 거죠. 왜 장기로 하라고 하는 거냐면,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쭉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여기에 들어있던 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가는 형국이 될 테니, 이렇게 하는 장기 투자는 맞긴 맞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주가가 뭐 올라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2000포인트, 1800포인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감가상각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자, 그래서 우리 펀드 가입하는 거 잘 하시는 거고, 일반 주식보다 펀드 하는 게 이제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훨씬 투자할 때 잘 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막무가내로 펀드 가입해놓고 방치하지는 말자라는 거죠. 네, 방치하지 말고요. 적당할 때 너무 오래 하지 말고요. 펀드는 한 3에서 5년 정도 가면 딱 적당한 금융상품으로 애초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그냥 장맛은 묵어야 맛이지 오래 될수록 좋은 거지라는 그런 생각 버리시고요. 펀드 같은 경우에는 중기적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사이에 딱 끝내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좀 더 오랫동안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펀드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냥 놔두면 절대 우리를 웃게 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자, 다음번 시간 때는요, 제가 그러면 펀드 어떻게 관리해서 장기 투자할 때 감가상각이 되지 않고 오히려 수익 플러스를 낼 수 있는지 그런 논리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비두박박박박